자, 이제 우리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말은 상대와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소통이란 마음을 모아 함께 나누는 공간의 시작이 됩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날아가는 말은 뒤은 상대에 의해 내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콕콕 너와 나는 서로 상처를 나누지만 그 어떤 공감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완전히 실패한 소통, 그런 대화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우리 가정집에 220V 전압이 들어오는데 110V 가전제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거나 과열되어 불이 나거나 하겠지요. 큰 사고가 납니다. 코드, 즉 가치관, 성격 이러한 것들이 맞지 않으면 억지로 끼우려 하지 마시고 변압기 또는 조정자를 중간에 세워야 합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끼리의 소통, 억지로 되는 게 아니지요. 억지 소통은 더 큰 불화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의사소통,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다르면 함께 놀아줄 수는 있어도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들이 함께 어울려 공차기는 할 수 있어도 다 함께 예배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작정 소통하라 쉰소리를 짓거립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 220V와 100V를 연결하자고 지랄합니다.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100V인 구세대 또는 보수, 220V인 신세대 또는 진보, 그들은 서로가 바뀔 수 없고 상대가 바뀌길 바랄 수도 없습니다. 코드가 다르고 가치관 그리고 습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변압기 역할을 하는 어떤 기구나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변압기가 없을 땐 각자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거나 코드가 다른 사람들과는 적당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육체가 쓰러지면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관계의 덩어리라는 것을 말이죠. 오직 관계만이 인간을 살게 한다는 것을 생텍쥐페리의 아리스로 비행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이 그림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소통하는 사이입니다. 가치관과 소망이 비슷하여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이좋은 관계, 소통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이와 달리 서로 마주보며 대화는 하지만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대화를 한다면 싸움이나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죠. 가치관과 성격이 달라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72%가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요. 부부 갈등 해결할 수 없으면 이혼하는 것이 낫다. 이 기사에 이러한 댓글이 달린 것을 모아봤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 지옥이 따로 없다. 타협이 안 되는 사이라면 어찌 매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서로 마주보며 대화를 한다 하여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공감입니다. 공감할 수 없는 대화 상대는 소통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공감이 안 되는 대화는 호흡 낭비일 뿐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어떤 일을 추진하게끔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그 일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표현이 다릅니다. 어두운 짓을 하도록 자극을 주면은 부추긴다고 말합니다. 맥베스의 부인처럼. 하지만 밝은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주면 우리는 격려한다고 말합니다. 청새치를 노리는 노인의 소년 친구처럼 유유상종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을 이해한다고. 그럴까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이해는 공감입니다. 동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공감하지 못하고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면 누군가를 진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 이해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뭐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언행에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창생들, 그들의 모임은 왜 유치할까요? 그들의 학창시절이 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동심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 아련하고 섭섭한 이유는 그리워하면서도 끝내 돌아갈 수 없는 동심이 가슴 깊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동심은 곧 초심입니다. 늙어서도 동심을 공유하는 동창 모임은 그래서 유치하고 통쾌합니다. 깊은데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요. 법문이라 개소리. 마음을 연다. 억지로 열까요? 자연스레 열려야 하나요? 순수한 마음이든 세뇌된 마음이든 열려야 공감, 교감, 소통이 되지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공감하지 않으면 석가가 직접 얘기해도 개소리일 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소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옛 노래 세 곡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가수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이 가사 일부를 따왔습니다.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 말은 상대, 당신의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소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대의 주파수에 나도 동일한 주파수에 서로 맞춰야만 그대의 말이 내 귀에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파수나 코드가 다르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노래,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노래의 일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만남이든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게 되려면 반드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이 되는 소통이지요. 공감이 되어 소통이 가능한 사이라야 너에게 나는, 나에게 너는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수많은 날을 함께 있어도, 아무리 말을 많이 하여도 공감이 안 되어 소통이 불가능하다면 너에게 나는, 그리고 나에게 너는 불행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노래, 김태정의 백지로 보낸 편지,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일부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생각이 나거든. 그 많은 그리움
편지로 쓰세요. 사연이 너무 많아 쓸 수가 없으면 백지라도 고이 적어 보내주세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백지로 보내신 당신의 마음 읽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참 아름다운 노래지요. 생각과 가치관, 성격이 비슷하여 공감하는 사이라면 백지 한 장으로도 무한한 사랑을 전할 수 있지만 공감이 안 되어 소통이 불가능한 사이라면 수백 장의 구구한 설명을 해도 단 한 점의 사랑도 전할 수 없습니다. 백지로 보낸 당신의 마음, 끝없는 오해만 불러일으킵니다. 이렇듯 소통은 곧 공감이며 공감은 곧 소통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여 가치관과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가치관과 성격이 확연히 다른 사람들과는 최대한 멀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한다면 중간에서 변압기 역할을 해주는 조정자와 함께 만나야겠지요. 그래야 그대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스트레스가 줄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